매일 오전 9시 10분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카자흐스탄 오네기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수요일 코너 국경 없는 토론입니다. 수잔, 오네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셀레베스 들으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계신다고요? 네. 버티고요. 왜 어떤 면에서 버틴다고 생각하고 다 계세요? 요즘 좀 버티고 있지 않나요? 조금 그렇죠. 네, 조금 뭐 한국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조금 많이 버티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보통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이긴 한데 그렇죠. 올해는 맞아요. 정말 뭐 여름 휴가 어디 가냐 보통 요즘에 안부 인사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안부 인사도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휴가 자체를 다들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집에서 보내야 되나요? 두 분도 보통 이렇게 휴가철 되면 네. 그래도 그쵸, 네팔이나 어디- 카자흐스탄 한번 네. 갔다 오시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가까운데 뭐 여행 여행하거나 가거나, 네. 아니면 뭐 못했던 것들을 좀 하게 네.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네팔이나 카자흐스탄 방문 자체가 지금은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데 맞습니다. 두 분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안부 전화도 하시고 하시나요? 저는 자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네팔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네. 아직도 봉쇄령이 제대로 이제 뭐 풀리지 않고 계속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뭐 엄마한테 이제 뭐 먹방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계속 놀아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심심하- 네, 있다고. 그냥 게 심심하시니까 또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다가 그렇죠. 맞아요. 네, 좀이라도 이제 뭔가 좀 엔터테인먼트를 필요하실 것 같아서 너무 그것도 착한 잘하시잖아요, 아들이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네, 너무 그러고 스윗한 있습니다. 아들이네요. 그리고 오네길 씨는 그럼 부모님 잘 저희- 계세요? 어떠세요? 저희 부모님은 잘 계시는데 근데 얼마 전에 엄마가 되게 심하게 아프셔가지고 그게 이제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지금은 나은 그렇죠. 상황인데 근데 모든 증상들로 봤을 때는 약간 뭐 코로나였던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매번 이제 연락을 할 때마다 그러시는데 네. 아무튼 아니겠죠. 그게 근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딱 증상만 봤을 때는 진짜 코로나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그걸 또 극복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검사를 집에 받아보신 건 아니에요? 검사는 받지 않았대요. 무서워서. 진짜? 근데 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네. 그래서 제가 받으라고 네. 몇 번 네.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근데 요즘은 지금은 이미 좀 다 그렇죠. 나아졌다고 뭐 그게 코로나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저희 모르죠. 친척 중에 한 명이 지금 코로나로 네. 고생하고 진짜? 있어요. 예, 그래서 폐 상태도 막 40% 정도가 막 망가졌다고. 그래서 지금 집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지금 거의 5만 명이 넘었어요. 많이 남았네. 5만 명이 넘어서 특히 이제 남쪽에 되게 덥고 네. 공기 상태도 그렇게 북쪽에 비해서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는 그 수준도 이제 북쪽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저희 친척들이 다 남쪽에 가 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조심하시고 그러게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건강을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두 분과 함께 진행할 거고요. 먼저 두 분에게 이제 근황 어떠신지 좀 여쭤봤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론해볼 주제 장원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23살 꽃다운 청춘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였던 고 최숙현 선수는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며 가해자로 팀 감독과 주치, 선배를 지목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당국에 가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여러 차례 외부의 도움을 청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팀 내 코치의 지속적인 성폭행 문제가 폭로됐고 다른 한편에서는 체육계 지도자들의 언어, 신체적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육계는 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요? 논란이 될 때마다 정부 정치권에서 내놓았던 종합대책은 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을까요? 대한민국을 두고 누군가는 세계 10대 체육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도 그럴까요? 서강대 정용철 교수는 올림픽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 모든 인권 침해가 묻히고 잊혀진다고 지적합니다. 전 세계 1등, 메달에만 환호했던 우리 역시 체육계 폭행 문제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주제 장원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아마 요즘 우리 뉴스를 가장 많이 장식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 평소에도 이야기 나누는 주제 중에서도 좀 많이 언급되는 일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로 보내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 주실 수 있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도 이 뉴스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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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네. 요즘 가장 많이 이슈가 가장 되는 많이 이슈화 되기도 하고 네. 뭐 여기저기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팔 있을 때 이제 아버지도 선수 생활을 하셨고 아 정말요? 네, 어떤 네. 종목? 우리 아버지는 축구를 하셨고 네,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뭐 어려운 그렇게 뭐 요즘처럼 그렇게 뭐 선수들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엄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는 네. 그냥 취미로서 이렇게 좀 뭐 국가대표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즐기면서 한 걸로 봤고요. 근데 저도 한 농구랑 저는 탁구 선수 생활도 한 2년, 탁구는 3년 정도 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제가 농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탁구 할 때는 정말로 힘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지도자들의 그런 언어적인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격했어요. 저는 약간 네, 거기에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따라가지를 못해서 결국은 저도 이제 그만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조금의 공감 가는 그런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모님한테 남겼던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더 울컥했어요. 네. 네, 맞아요. 참으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옛날부터 뭔가 약간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영상이나 뭐 영화 같은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네. 스포츠 관련된 그리고 진짜 그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두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 자기 자신을 뭐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고 나는 뭐 이게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마인드로 임했다. 아니면 이제 뭐 영화를 보면은 되게 엄격한 훈련 속에서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극복하면서 이제 네. 성공하는 그런 모티브로 이제 영화를 많이 찍는데 네. 저는 그게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고 매번 볼 때마다 불편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스포츠가 아무리 좋아도 이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안 하면 뭐 어때?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당하고도 이런 뭐 선수 생활을 했어야 됐나? 참으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감정이입도 되게 많이 되고. 수잔 씨가 또 마침 네팔에서 이렇게 아버님도 운동선수를 해보셨다고 하고 이제 수잔 씨도 운동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또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팔이나 뭐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어떤 이런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운동을 준비하는 학생들 네. 체육계에서 이런 폭력이 이슈가 된 적이 혹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팔에는 많이 있다고 봐요. 아, 많이 그래요?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네. 이제 밝히지를 않죠. 왜냐면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게 제일 이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그냥 고백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제 선수 생활이 어떻게 될까가 먼저이거든요. 한국하고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절대적인 뭐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도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버티고 있다, 버텨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훈련 중에 한 가지다라고 네, 생각을 과정이다.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2015년 때 하나 이게 큰 게 사건이 터지는 게 있었거든요. 예. 네팔 여자 크리켓 팀인데요. 네. 외국에 이제 그 대회를 나갔었는데 네. 그때 또 외국인 그 팀 닥터한테 이 성폭행 시도하는 것을 이제 밝혀갖고 그때 이제 네팔에서는 이제 그 제약협회에서는 그 영구 제명을 내려줬는데 네. 근데 이제 외국에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 법원에서는 그냥 한 2,500유로 정도 벌금만 내고 그냥 내보내줬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그 외국인 팀 닥터가 다른 데에서 이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군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팔에서는 뭐 활동을 못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자기 개인적인 그런 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그 뉴스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은 것 많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쵸. 않았다는 거예요. 네. 네. 카자흐스탄은요? 카자흐스탄은 약간 조금 특이한 게 이런 폭력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되게 잘 나가는 선수가 있으면 근데 그 잘 나가는 선수가 이제 정부의 어떠한 입장에 합당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처리하는 약간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처리한다고요? 정부의 입장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좌파 우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여당 야당이 있고. 네. 근데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지금 현재 이제 정권을 잡고 계시는 분들의 뭐 진행한 어떤 제도나 그런 거에 잘 반하면 네, 반하면 막 경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선수 생활을 못 하게 하거나 네. 정말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걸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권력의 싸움일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떤 라인을 타면서 제가 그러네요. 선수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고 네. 대부분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폭력은 아닌데 시기 질투하는 그 팀 내에서 시기 질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를 가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그 권투 선수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정말 카자흐스탄 유망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 아피네에서 진행되는 그 월드 올림픽에서 올림픽에서. 정말 기대가 많았던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슥슥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 이제 팀 내에서 약간 너는 우리 팀이니까 우리한테도 너의 수익을 좀 어떻게 내줘야 분배해야 되는지 아니면 돼. 분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는 않아서 2000년도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게 이제 언론에서 과연 이게 정말 우연이냐 아니면 누가 그렇게 했냐라는 그런 음모론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거네요. 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 한국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선수들 사이에서도 진짜 많아요. 경쟁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고. 왕따 당할 때도 많고요. 네. 저희도 이제 선배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제 왕따 당하고. 어. 뭐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는 선수라도 네. 벤치에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뒷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은 종종 뭐 많이 있죠. 저희는 그래서 코치보다는 약간 선수들 내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최근에 또 영국에서 네네. 비슷한 그렇죠. 일이 또 네. 있었어요.
이제 영국 쪽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그 체조 선수 두 분이 이제 캐서린 라이언스라고 이제 정말 19살이신 정말 어린 선수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리사 메이슨 이 두 분이 폭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코치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뭐 그러니까 굶주림 당했다, 구타를 당했다, 몇 차례 이제 폭행도 당했고 그거를 이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는지 다 이제 SNS를 통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철봉에 이제 피부가 다 벗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손에 이제 맞아요. 피부가 다 벗겨질 때까지 거기에다가 철봉 또 매달려가고 알코올 뿌려주고 알코올을 뿌리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그 많은 실망을 했어요. 약간. 네. 근데 이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봐도 사실 비슷한 사례들이 한국하고도 좀 많다는 걸 우리가 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요. 한국 스포츠계 이런 폭력 실태, 그러니까 폭력 사건이 나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번 제기가 되고 매번 뉴스가 되면 이제 뭐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는 나오고 뭐 체육계나 관련 관계자들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고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거든요. 네네. 네, 아마 다들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똑같은 일이 매번 문제가 제기가 되지만 매번 해결이 되지 않고 왜 계속 반복이 될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권 또는 그 권리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치적인 더티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언론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 자리만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까지 와갖고 뭐 지시를 내렸고 뭐 빨리 뭐 어떻게 해결책을 내라 했는데 네. 지금 계속 이거를 돌고 또 돌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뭐 이제 오래되면은 뭐 어차피 잊혀질 거니까 그냥 그렇다. 또 똑같은 거거든요. 네팔도 그렇거든요. 이게 뭐 한 번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근데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해주신 그 이제 성폭행을 시도한 그 코치가 그냥 2,500불을 내고 이제 도망가셨다 풀려났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걸 보면 처벌이 굉장히 약해서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민원을 넣어봤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수촌이나 뭐 이렇게 숙소에서 이제 따로 네. 지내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야 되는지 거기에서 이제 생활 방식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법들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그냥 뭐 학교에 가면은 뭐 하여튼 이러한 그런 법적들은 있잖아요. 근데 네. 스포츠계에는 그런 게 좀 없어서 조금 더 이제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외신에서 한국의 체육계 문제에 집중한 적이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프랑스의 AFP 통신이 한국이 올림픽에서 정기적으로 메달 순위 10위권에 드는 스포츠 강국이다. 하지만 한국 체육계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시대적 언어적 폭력이 만연해 있다라고 분석을 했던 기사가 있거든요. 혹시 두 분은 이 한국 체육계 문제점 지적한 외신 보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보고 뭐 요즘 이제 그런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욕설이나 이런 거를 이제 코치들이 엄청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네. 그런 클리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선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프레셔가 항상 있어요. 저희가 뭐 경기에 잘해야 된다, 뭐 이겨야 된다는 그렇죠. 것은 네. 정말 있는데, 근데 거기에까지 이렇게 정말로 막 쏜대고 또는 뭐 이렇게 네. 욕설을 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날 때도 있어요. 저는 최근에 본 게 그 터키의 TRT 월드라고 이제 영어 방송인데 네. 거기서 이제 아까 오늘 그러니까 그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이슈에 관해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의 굉장히 젊은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유가 뭐뭐다라고 그걸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원에 이걸 제기하긴 했지만 뭐 몇 차례 무시됐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코치가 이제 몇 차례 성폭행한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한 10개월 징역을 받고 그걸로 이제 끝났다. 이거를 약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처벌이 약해서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그러니까 한창 정말 발전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제 공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굉장히 안타깝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뉴스에서 언급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트 체육이에요. 한국 하면 이제 엘리트 체육. 그렇죠. 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저도 떠올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보면 운동부가 있어요. 네. 학교에 네. 운동부가 신기했더라고요. 있고 신기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본인이 관심을 많이 갖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봤을 때 눈에 띄게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운동부에 추천하고. 한번 들어와 볼래라고 제안을 해서 네. 운동부에 별도로 소속이 돼서 아이들을 이제 연습을 시키거든요. 네. 그럼 제 기억에도 그런 친구들은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 해도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막 다른 친구들은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을 때 막 운동장에서 훈련을 한다거나 뭐 그 선생님, 코치 선생님한테 맞거나 네.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운동부는 원래 저렇게 네.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는 거야. 라고 우리도 뿌리 깊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이게 문제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 것도 사실 정말 문제인 건데 그 네팔은 어때요? 수잔 씨는 운동선수 네. 생활 좀 해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부터 이런 운동부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운동선수 생활을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일반 학생처럼 지내요. 일반 네. 학생, 일반 뭐 아들이든지 뭐 그렇게 지내요 그냥.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오후나 아니면 아침에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저는 이제 탁구 할 때는 이제 탁구 하는 데가 있어요. 센터가 그러니까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센터는 아니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아. 운영하는 거는 이제 뭐 학교 대회를 나갈 때라든지 네,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지원을 해서 학교 이름을 달고 제가 이제 대회를 나가는 거고. 네. 근데 센터에서는 이제 따로 센터 대회라든지 뭐 학교 대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체육부 이렇게는 따로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축구에는 요즘은 좀 생기는 거는 있어요. 뭐 따로 이제 학교도 거기서 하고 네. 축구도 거기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는 있는데 저는 한국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제 발견하면은 거기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도 제가 한번 어디 여기 되게 유명한 그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네. 한번 강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강의하러 네. 갔었는데 거기 이제 축구팀이 제일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냥 이제 시간 남으니까 이제 훈련소 가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냥 재밌고 막 보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됐었어요 선수가. 근데 갑자기 코치가 엄청나게 화를 내갖고 근데 갑자기 차 타시고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가버리셨는데 그 선수들 다 우르르 있잖아요. 어떻게 알지 이러면서 축구화를 신고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차 따라. 어머나. 끝까지 뛰어갔다가 차를 엄청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차 앞에 가서 돌려서 갖고 막 무릎을 꿇고 저 그걸 보고 좀 충격적이었겠어요. 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이해가 안 간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맞아요. 하는 거죠. 네네네네. 거기는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선생님들도 반응이 쟤네도 잘못됐네 막 이러면서 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선수들이 어떤 그런 지도 선생님이나 코치 감독님께 그러니까 이른바 절대 복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카자흐스탄 혹시 어때요? 학교 안에 그런 운동부 같은 게 있나요? 카자흐스탄 학교는 전혀 없고요. 네. 뭐 그냥 뭐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부모님이 알아서 어떤 학원을 보낸다거나 학원 그냥 보내놔도 취미로 그냥 학원을 보냈다가 네. 만약에 이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학원에서 만약에 얘가 진짜 잘한다 하면은 네. 이제 국가 자원에서 운영한 어떤 센터에 보내거나 네. 거기서부터 슬슬 이렇게 키우는데 학교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그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작은 뭐 학교들끼리 가는 것 또한 대회나 뭐 축구 그렇죠. 대회, 뭐 배구 대회 그런 데 나갔을 때 그때도 근데 수업에 무조건 잠석을 해야 되고 해야 돼. 네. 잠석을 하고 이제 정말 대회 일주일 전에는 그 어느 정도 봐주는데 맞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다 너네 이제 완전한 운동부니까 뭐 우리랑 완전 분리해서 너네만 훈련 받아라 이런 시스템은 아예 없고.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선수촌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선수촌이요. 네, 여기 왔을 때도 이제 거의 다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제 클로즈 캠프 같은 거는 어느 나라도 해요. 클로즈 캠프 같은 거는 뭐 이제 올림픽이 온다 하면 뭐 1년 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해요. 훈련은. 근데 한국은 엄청 빨리 시작을 하고 엄청 네. 엄격하게 한 것 아니 같아요. 그러면 그 두 나라는요 네. 만약에 뭐 국제 대회나 월드컵이나 네.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로 별도로 키우는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는 선수 이렇게 따로 키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원혜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취미로서 이제 시작을 해서 하다가. 눈에 띄면 괜찮은데 그쵸.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에서 좀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따로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뭐 저는 이 아이한테 골프를 시킬 거다. 그러면 골프 학교를 보내서 뭐 아예 그냥 거기에다가 물두하게 시키잖아요. 그런 것은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운동부에 만약에 들어갔어요.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커가다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신체적으로 어떻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어떤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키운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근데 되는 것 또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그런 이제 성과를 내면은 그 이후에 받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커서 그런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그런 문제도 분명히 왜냐면은 있습니다. 뭐 네. 특히 보면서도 엄청나게 욕설을 하고 뭐 잘못하면은 정말로 이제 그분도 그냥 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고 왔을 네. 건데 네. 그래도 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순위와 메달에 따라서 선수들이 이제 연금을 받는 체계가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그것 나고요. 때문에 더 심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저는.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력으로만 공정하게 평가가 돼서 뭐 올림픽에 출전을 한다든지 네. 뭔가 국가대표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정말 객관적인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는 게 바로 맞아요. 파벌이거든요. 아, 두 분 혹시 파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그 최근에 들은 건데요. 근데 뭐 말 그대로 그- 라인이에요. 그렇죠, 누구 라인이에요. 라인을 네.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파벌, 학연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어떤 라인에 서느냐 아니면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서 네. 국가대표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네네. 혹시 두 분의 나라도 네팔에는 솔직히 저도 라인 타지는 않았었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탁구 할 때는 좀 힘들긴 했었어요. 왜냐면 시간을 내주지를 못하고 근데 거기서 너무 프레셔가 많으니까 저는 그만뒀거든요. 근데 네. 그런 어떤 라인 타는 거 이런 거는 대회 때 약간 우리는 대회 때는 좀 심각하게 있어요. 막 그 뭐라 해야 되나 어떤 대회가 이제 나온다 하면은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순위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라인 타는 그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사건들은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국가 대표라는 건 말 그대로 나중에 국가의 이름으로 이제 실전에 나가서 정말 잘해야 되는 실력으로 선수들인데 봐야 예, 되는데. 저희는 그냥 실력으로만 보고 네. 그리고 이게 한국이 정말 엘리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는 엘리트라는 단어를 안 써요 거의 정말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은 솔직히 한국보다 더 그 혜택이 큰 것 같은데 선수들한테 진짜? 네. 왜냐면 정말 어떠한 메달 동메달을 땄더라도 뭐 집부터 다 마련해주고 그 사람의 노후 준비까지 다 해주면서 정말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막 대통령 직속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정말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네.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혜택이 저는 오히려 좀 잘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교적으로. 네, 비교적으로. 그래서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신 게 있어서 그 문자 네네. 메시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7313번님께서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운동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지도 선생님이 뺨을 때린 적도 있었는데 많이 40년을 잊고 살다가 선생님을 뵙게 됐는데 반가움은 잠시고 참 좋은 기억은 없었더라. 감독 코치님 선수들이 딸이나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의견 주셨고 7479번님께서도 우리 아이도 중2까지 축구를 했었는데요. 단체 운동 선수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문제는 늘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감독, 코치와 선수들의 관계, 선후배 선수 간의 위계 질서 문제 등이 있고 특히 부모들의 자기 아이를 잘 봐달라는 극성으로 인해서 감독, 코치들의 그릇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는 운동을 그만둬서 밖에 나와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한 번에 이런 문제들을 고치려 들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게 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만 제기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표면적인 의식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우리 체육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스포츠 자체를 바라보는 우린 항상 금메달리스트만 기억하고 1등이 누군지만 기억하고 맞아요. 기록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오넥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